예, 안녕하세요. MM웨이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안전하차 보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플러스 카페인 팀의 조장 컴퓨터공학과 최성준입니다. 본 발표는 1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배경과 목표 그리고 결과물을 소개해드리고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진행한 실험에 대한 결과 소개와 기대 효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책, 산업, 그리고 시민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통 이동수단 역시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최근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1인 이동수단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로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은 다양한 기사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더해가면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는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 이륜차 시장에 관한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이륜차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생산 대수와 판매량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일보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 수가 1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한 속보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수적입니다.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공유 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은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 장구가 없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이륜차 사고가 심각한 이유는 전체 사고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5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전체 사고 건수에 비해 이륜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연평균 약 95%씩 증가하여 전체 사고 대비 이륜차 사고의 비율이 기존 5%포인트에서 8%포인트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 내에서도 유형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요. 이 중 가장 줄이기 쉬운 사고로 손꼽히는 게 개문사고, 일명 도어링이라 불리는 사고입니다. 개문사고는 이면도로 또는 갓길을 달리는 이륜차 주행자와 문을 열고 하차하는 승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를 의미합니다. 2017년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륜차 사고 중에 약 10%가 이 개문사고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개문사고가 가장 줄이기 쉬운 사고 분류로 손꼽히는 이유는 이륜차 주행자와 하차 승객 중 어느 한 사람만 주의를 제대로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문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존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의 약자인 BSD 센서가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의 옵션으로 제공되는 센서이며 측후방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고 사이드 미러에 설치된 LED를 점등함으로써 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BSD 센서는 개문 사고를 막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부족합니다. 먼저 인식률이 낮습니다. 좌측 그림은 LF 소나타에 실제로 설치된 BSD 센서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제가 표시한 5가지 문장을 보시면 사람, 대형 차량, 소형 이륜 차량, 차체가 낮은 차량 등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능이 낮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BSD 센서의 최대 인식거리는 3에서 7m 정도이고 측정 가능한 최대 상대 속도는 30km입니다. 짧은 인식거리와 낮은 측정 가능 속도는 기존의 BSD 센서로는 차선 변경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하는 개문사고 방지 솔루션으로는 부족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솔루션으로는 현대 산타페 TM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SEA Safe Exit Assist입니다. SEA의 대표 기능으로는 전자식 차일드락이 있는데요.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을 잠궈서 영유아가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안전 보조 기능입니다. SEA는 카메라 2개, 레이더 2개, 초음파 센서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솔루션인데요. 후방에 설치된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외부 차량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가 운전자를 조망하며
운전자가 하차하려고 할 때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립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SEA에 도입된 레이더 역시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24GHz 대역의 BSD 센서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식률과 성능이 낮다는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이 사용자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작동 시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7에서 81GHz mmWave 대역을 이용하는 이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들의 장점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개문 사고와 같은 이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큰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센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출시한 IWR1642 부스트 레이더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앞서 살펴본 기존의 BSD 레이더 센서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 기존 레이더 장비는 24GHz의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 대역을 사용하는 반면 본 센서는 77GHz 이상의 mmWave 대역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대 측정 가능한 거리와 속도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기껏해야 3에서 7m 거리까지 감지가 가능했던 기존의 레이더 센서와는 달리 저희는 85m 이상 거리까지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속도도 훨씬 높은데요. 이면 도로에서 평균적으로 자전거는 시속 10 이상, 전동 킥보드는 시속 15 이상으로 달리는데 이 센서를 이용하면 최악의 경우 정말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높은 인식률을 들 수 있습니다. 후술할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자전거,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낮은 차체를 가진 차량 모두 인식이 가능하며 약 90% 이상의 높은 인식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높은 성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뛰어난 성능의 ARM 기반 MPU와 DSP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초당 20프레임으로 최대 7개의 움직이는 물체를 동시에 트래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센서를 이해하고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위험도를 판단한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산업용 센서이다 보니 센서를 가진 능력을 일반인이 충분하게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예상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와 시연 영상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해 본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 예상 유스케이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유스케이스에서는 센서가 장착된 곳이 버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는 정류장 앞에서 서행하기 시작해서 인도 근처에서 정차한 뒤 승객을 하차시킵니다. 그럼 이제 장애물을 하나 추가해서 버스가 인도 근처에서 승객을 하차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쩔 수 없이 버스는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차선의 폭은 3m이므로 버스 정류장에 도달하는데 일반 성인의 경우 약 2.5초, 노인의 경우 약 4.5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멀리서 이륜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륜차가 승객이 있는 위치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승객이 정류장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다면 개문사고가 발생합니다. 레이더 센서는 전방에서 접근하는 이륜차의 거리와 속도 그리고 방향을 감지하여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합니다. 시연 영상은 전방거리 55m에서 시속 10에서 20km로 접근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유스케이스를 적용한 영상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력에 근접한 시속 20km로 접근하는 경우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50m에서 전동 킥보드를 인식하고 트래킹을 시작합니다. 안내 LED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근접하는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의 빠른 속도로 때문에 위험하다고 안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연 영상을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요.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저희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테스트는 만해광장과 대운동장에서 진행을 했고, 직선거리 약 55m 위치에서 이륜차를 대표하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출발합니다. 센서가 설치된 높이는 약 2m이고, 센서는 최대 85m에 대해 최대 시속 75km로 접근하는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설치되는 위치는 차량의 측면으로 예상되므로 측정 방위각은 기존의 120도에서 절반을 잘라낸 60도만 사용했습니다. 측정을 시작하면 센서는 초당 10프레임으로 2차원 좌표상에서 감지되는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프레임당 출력되는 데이터로는 위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좌표 정보를 통해 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 속도를 통해 절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대 가속도를 통해 방향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가 주는 거리, 속도, 가속도 데이터가 과연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그리고 저희가 조작한 DSP 펌웨어와 신호 관련 환경 변수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신뢰도 측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대운동장에서 했고, GUI 상에 등장하는 객체의 거리와 10m 단위로 표시된 실제 거리가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했는데요. 실험은 각 거리에 대해 5번씩 진행했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율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98.7%포인트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센서가 주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실제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에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속도로 주행하는 이륜차를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는지를 기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만해광장에서 진행했으며 최대 측정 거리를 85m에서 55m로 줄여서 설정하고 진행했음을 알립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이륜차를 인식하고 트래킹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주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최대 측정 거리의 4분의 3 지점에서부터는 확실하게 객체를 트래킹해냅니다. 이 실험을 토대로 전력 소모량은 다소 높아지겠지만은 예상 서비스 범위를 레이더 최대 측정 거리의 4분의 3 지점으로 설정한다면은 더 높은 인식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문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꼭 갓길을 따라 일직선으로 접근하는 이륜차의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우측 그림과 같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꾸거나 골목길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이륜차에 대한 시나리오도 고려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실 건데요. 우측에서 접근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차선을 바꾸는 순간부터 트래킹을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위험을 안내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솔루션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이륜차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 위험 요소로부터 하차 승객에 대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BSD 센서가 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더 장거리에 대해 높은 정확도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BSD 센서는 할 수 없었던 소형 이륜 차량과 사람을 인식하고 추적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높은 범용성을 가집니다. 버스,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에도 적용해서 다양한 조건에 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지속 가능성을 보입니다. 기존의 24GHz의 UWB 대역은 2022년부터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76에서 81GHz mmWave 대역을 사용하는 본 솔루션을 이용한다면 202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